개장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KTX 공항버스는 1년간 38만 3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객 중 75%가 KTX 연계 승차권으로 KTX와 공항버스를 함께 이용해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겁니다. 도심공항 터미널이 개장되면서 지방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했고요. 이 고객들이 KTX 광명역을 이용함으로써 KTX 광명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는 항공권 발권부터 수화물 위탁, 출국 심사 등 탑승 수속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20분 간격의 리무진 버스를 타면 인천공항까지 50분 만에 도착합니다. KTX를 타고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에 도착해 손쉽게 체크인한 뒤 짐 없이 편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외국 항공사 등 입점 항공사와 고객 편의 시설을 늘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 창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명시의 아파트 가격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교통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소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의 경우 실거래가는 지난해 3월 5억 1,500만 원에서 올해 3월에는 6억 1,500만 원으로 1억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광명시 철산동의 이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3월 7억 1,000만 원의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3월에는 8억 5,5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광명시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평균 1억 3,500만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2,089만 2,300원이던 광명 아파트 값은 올해 3월 2,509만 3,2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0.11%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인 3.56%보다 5.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도내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교통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KTX 광명역과 서해안 고속도로 영향으로 인한 우수한 지방 접근성, 또한 지하철 7호선 및 광명 강남 간 고속도로로 빨라진 20분대 강남 인접성 등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둘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해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졌던 광명시. 오는 6월 발표될 3기 신도시의 광명시의 포함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도권 이색 관광지인 광명동굴의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유료화 개장 이후 4년 만인데요. 한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국내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광명동굴. 연중 섭씨 12도 안팎을 유지하는 동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국내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구경하기에 좀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볼 것도 많고. 광명동굴의 누적 관광객 수가 지난 5월 28일 기준 500만 1,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유료화 개장 이후 4년 만입니다. 광명동굴에서는 VR 체험관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쇼, 라스코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혼주하고 그 동굴 안에서 그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보니까 화려하고도 웅장한 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광명시는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관광 콘텐츠로 광명동굴을 개발해 국내를 넘어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명동굴 주변에 17만 평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도시로서의 조성을 잘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 관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 안양의 동서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이 시작됐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이 접목된 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게 안양시의 목표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비롯해 각종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안양시 박달동 일대입니다. 박달동은 안양시와 시흥시, 광명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각종 주민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이곳이 평촌 신도시 못지않은 첨단 산업과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구상에 따라 안양시는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평촌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안양이 크게 발전한 것과 같이 박달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제2의 평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대상지는 박달동 일원의 약 342만 제곱미터, 여의도 절반 정도의 면적입니다. 가까운 곳에 KTX 광명 역세권이 있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망과 산업단지가 인접한 안양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안양에 대한 부흥의 거점으로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주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예비군 훈련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탄약부대의 이전 또는 지하화,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치고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지도를 바꿀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안양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안양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공동협의체의 1차 회의입니다.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은 안양시 박달동 일대에 탄약부대를 재배치해서 310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430개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안양시는 사업을 통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안양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동서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석기를 갖춘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노후된 탄약시설을 현대화해서 군의 작전성과 탄약관리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들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안양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은 국유지 효율적인 개발과 군사시설의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이미 확인된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확정된 그 작전성을 바탕으로 이곳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첫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8천억 원의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서안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올해 말까지 안양시와 국방부의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2027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 또 인권변호사로 사회활동 시작, 16대에서 20대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종걸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양시 만안구 이 지역 최대 현안이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고. 안양이 만안 중심이었는데 동안이라는 게 새로 개발되면서 안양시의 공공기관이 이제 동안으로 많이 이주하고요. 또 만안에 있었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에 있었던 산업단지 중심으로 새로 개발해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안양 원래 중심이 만안이 새로운 중심으로 가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현 상태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네. 현재는 이제 탄약고 이전과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두 개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국방부와 안양시가 서로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양시에게 기부대 양여 사업을로 진행하는 주체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번에 2018년 10월에 사업 제안을 했고 국방부가 그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반영히 받아들여서 올 말에 이제 국방부와 안양시가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안양시에게 기부대 양여 사업의 주체로 만드는 이제 기재부가 이후에 기부대 양여 사업의 사업 인가를 내는 것이 이제 가장 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이게 혹시 롤모델이 있을까요? 롤모델이 있어서 정한 건지 아니면 따로 사업 계획을 따로 짠 건지 궁금한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있다고 한다면 박달 테크노밸리는 KTX 광명역에 KTX선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인근으로 두고 있어서 작지만 강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생각한다면 이제 서안양 특히는 서쪽에 광대하고 넓고 대한민국의 종합 집적도가 높은 테크노밸리를 구성함으로써 양대 수도권의 최고의 생산단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안양 박달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또 일자리 4만 명 생시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캐시카우의 미래의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제 지역에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또 건설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운의 정치입니다. 그 운을 잘 살려나가는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시흥과 서울 도심을 최대 시속 110km로 잇는 광역철도입니다. 안산 시흥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우리 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대림 상거리역을 지나 여의도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이 건설되면 기존 1시간 40분 걸리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여의도 구간이 25분으로 1시간 넘게 소요되던 원시 여의도 구간이 36분대로 단축됩니다. 3조 3,465억 원을 들여 총 연장 44.7km 구간에 정거장 15개와 차량기지 한 곳을 놓습니다. KTX 광명역에서 고속철도를 1, 2, 4호선, 5,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사 원시선과 서해선, 월곶 판교선과도 연결됩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 위험성과 국비 부담을 낮춘 위험 분담형 방식, 즉 정부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익과 적자 부담을 반씩 나눕니다. 신안산선은 전 공정, 전 구간을 3D 모델 기반의 디지털 기술 BIM 설계를 적용해 가상의 3D 구조물로 디자인해 시공 과정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보도상 출입구 설치가 없는 도시명 통합 역사, 지하 40m 밑으로 짓는 대심도 공법도 적용됩니다. 공사 중 도로 개착 공사가 줄고 출입구와 환기구가 없어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특징입니다. 도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만 수직구, 동그랗게 수직구를 뚫어서 거기서 이제 타고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작업장 자체도 이렇게 사폐하우스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있어요. 사폐하우스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상 통합 역사와 지하 대합실 승강장까지는 관통형 고속 엘리베이터가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새로 여기 생기는 목감지구를 비롯해 철길이 한데 모이는 광명 지역 등은 교통 호재를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안산, 시흥,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 상록구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단원구 원시역에서 여의도까지 36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새로 역이 생기는 지역이나 교통망이 추가되는 곳은 어딜까? 시흥 쪽 같은 경우는 시흥 목감지구가 이제 신설되는 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KTX라든지 일직동 일대가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만은 서울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점에서 광명 일직동 일대에도 역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시흥시 목감동엔 목감역이 신설되고 안산시 성포동엔 성포역이 새로 생깁니다. KTX역과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이 자리 잡은 광명시 일직동은 2024년 신안산선, 2025년 월곶 판교선까지 개통 예정이라 복합 환승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기도 시흥 월곶과 성남 판교를 잇는 복선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 운행을 통해 강릉에서 인천까지 1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통한 강릉선 KTX, 서울과 강릉을 1시간 반 만에 연결하는 강릉선 KTX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2,000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전철 개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복선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월곶 판교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돼 이곳 강릉에서 인천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부터 노방공사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1년에 착공합니다.